야, 진짜 내 아빠가 한국으로 발령받았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은 깜짝 놀라거나 약간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제 이름은 리아, 스위스의 작은 도시 루체른에서 태어나고 자란 22살 대학생입니다. 제 아버지는 다국적 화학회사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계신데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며 한국에 새로운 지사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곤 아버지가 그 지사의 초대 책임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루체른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았어요. 집 근처엔 항상 초록빛 들판이 펼쳐져 있고 겨울이면 창밖으로 하얀 눈 덮인 산맥이 보이는 곳이었죠. 우리는 늘 같은 루틴 속에서 느긋하게 살아왔어요. 회사와 집이 가까워 아빠는 매일 6시에 퇴근해 저녁 시간을 온전히 가족과 보낼 수 있었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긋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로 발령받는다는 소식으로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는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김치, 케이팝,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 나라라는 정도였죠. 아빠, 정말 괜찮겠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의 회사는 유럽 전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었죠. 그리고 그 책임자로 아빠가 선택된 이유는 다년간의 경험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몇 안 되는 유럽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이셨다고 해요. 스위스와는 정반대의 문화와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가족들을 낯선 나라로 데려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 도전은 아빠가 경력의 정점에서 맞이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솔직히 약간 불쾌했어요. 한국, 스트레스 많은 나라 아니야? 사람들이 일만 하고 여유가 없다던데 우리나라처럼 천천히 사는 법은 없겠지. 내 아빠, 거기서 과로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스위스는 여유와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나라잖아요. 사람들은 늘 산책을 하고 호숫가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친구들은 한국을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스트레스만 많은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처음엔 그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정말 한국에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우리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어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우리 가족은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엄마는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다가 발음이 꼬여서 안전사고처럼 들리게 말해버린 적도 있었죠. 리아, 이건 너무 어려워. 그냥 영어로 다 통하겠지? 엄마, 한국에서는 영어 잘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인사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 가족끼리 매주 시간을 정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와 문화를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처럼 시작했지만 어느새 드라마 속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와 음식 문화에 감탄하며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또한 아빠의 회사에서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 위치, 거주 지역, 심지어 국제학교까지 모두 계획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의 걱정도 조금은 줄어들었죠.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스위스 추리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공항이 굉장히 크고 깨끗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리아, 여긴 공항부터 다른데 뭔가 엄청 체계적인 느낌이야. 그리고 공항에서 처음 만난 현지 회사 직원은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주었고 회사가 마련한 차로 우리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준비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곳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물론 친구들이 말했던 빨리빨리 문화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해보기 전이었지만요. 친구들이 말했던 조롱과 편견을 뒤로하고 저는 이 낯선 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될지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나중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것 같아 내심 즐거운 상상도 했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움과 배움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친구들마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들 중요한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루체른의 잔잔한 호숫가를 떠나 서울로 온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 주는 설렘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그때까지는 제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었지만 드디어 그들이 방학을 맞아 나를 보러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리아, 너네 집이 진짜 서울 시내에 있다고. 직접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도시인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비꼬듯 말하던 친구들. 저는 속으로 너희가 직접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라는 생각에 살짝 흥미로워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그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2달 전 저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곳이었지만 친구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항이라고? 진짜 도시 같아. 스위스 공항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훨씬 현대적이잖아. 그들은 짐을 찾는 동안 이미 공항 내부를 사진으로 찍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 그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리아, 여긴 전철이 이렇게 조용해. 게다가 모든 게 깨끗하네. 스위스에서는 기차나 대중교통에서 약간의 소음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죠. 역마다 영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빠른 도착 시간까지 모든 게 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뒤 제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것은 서울의 지하철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지하철이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스위스에서는 기차 한 번 놓치면 10에서 15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채 2, 3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열차 내부는 시원했고 와이파이까지 되는 점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여기서 인터넷이 돼. 스위스 기차는 간신히 전화 신호 잡히는 곳도 많은데 게다가 이런 QR코드 결제 시스템은 뭐야?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시청역에서 출발해 강남, 홍대, 그리고 동대문까지 이동하며 한국의 다양한 분위기를 체험했어요. 친구들은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정리된 거리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체험이 끝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받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배달 음식이 오기까지는 보통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킨, 피자, 그리고 떡볶이를 주문하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죠. 리아, 진짜 이게 다 여기서 주문된다고. 심지어 몇 가지를 동시에?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음식은 이미 도착했어요. 주문 후 20분도 안 된 시간이었죠. 농담이지. 20분 만에 이게 다 온 거야? 너희 나라는 진짜 미래를 살고 있네. 음식을 먹는 내내 그들은 배달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밤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저녁 10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서울의 밤 풍경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방문한 첫 장소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서울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작고 아늑한 만남의 공간처럼 보였어요.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즉석 조리된 라면과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긴 밤에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진짜 안전한 느낌이야. 스위스에서도 밤에는 혼자 다니는 게 좀 무섭거든. 사실 그들은 처음에 한국에서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는 것에 약간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는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밤중 우리는 강남의 거리를 걷다 친구 중 한 명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순간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리아, 이제 어떡해? 지갑 안에 다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누군가가 이미 그 지갑을 경찰서에 맡겨두었고
모든 물건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진짜 이 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줄이야. 이 작은 사건은 그들에게 한국이 단순히 빠르고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리아,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스트레스 많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빠른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이제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깊이와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놀라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의 일정은 더 많은 반전과 감동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친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보였어요. 첫날 겪은 일들만으로도 그들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지만 그만큼 의문도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친구 중 한 명인 루카스는 여전히 약간의 거리를 두는 태도였죠. 여긴 정말 모든 게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 물론 편리하긴 한데 너무 기계적이야. 사람들 표정도 좀 무뚝뚝하지 않아?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약간 반박하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첫날 우리는 서울의 화려한 외형과 빠른 문화를 체험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체험해 보기 위해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부터 생소한 음식들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했죠. 비빔밥은 정말 맛있어. 나도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다 같이 나눠 먹기 좋은 음식이야.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주문했고 잠시 후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과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반찬을 보더니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아, 이건 다 뭐야? 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나와? 내가 시키지 않은 것들이잖아. 아, 이건 그냥 서비스야. 한국에서는 반찬이 이렇게 기본으로 나와. 처음에는 반찬 하나하나를 맛보며 즐거워하던 친구들. 하지만 먹는 도중 루카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아, 여기 직원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얼른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실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가 반찬을 다르게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루카스, 걱정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든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너처럼 외국인에게는 더 친절해. 제 말을 듣고 그는 조금 안심한 듯했지만 여전히 낯선 문화에 대한 불안함은 남아있는 듯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던 중 루카스가 갑자기 커피를 쏟아버리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는 잔뜩 당황하며 얼른 닦으려 했지만 그 모습을 본 직원이 재빨리 달려와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직원은 물티슈와 새 커피까지 가져다 주며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루카스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연신단케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죠. 리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해. 난 솔직히 이런 친절을 받을 줄 몰랐어. 그제야 그는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하다는 자신의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빠른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여유를 즐기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강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공원의 풍경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넓은 강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다들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걸 보니 정말 평화롭다.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한국의 밤 풍경을 즐겼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이런 모습이 스위스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죠. 한국은 빠르고 복잡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면도 있구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작은 사건은 생기기 마련이었죠. 이번엔 친구 중 한 명인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강공원의 넓은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아,
여기서 잃어버리면 그냥 못 찾는 거겠지.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줬어요. 우리는 근처 관리 사무소에 문의했고, 놀랍게도 스마트폰은 이미 한 시민이 발견해 맡겨두었더군요. 리아, 여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친절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어? 이 경험은 친구들에게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곳은 속도 속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나라였어요. 그 사실을 친구들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루카스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리아,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게 미안해. 여긴 단순히 빠른 문화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도 따뜻하고 이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은 본 적이 없어. 이 말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이날 이후 친구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빠르기만 한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속도와 여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그들에게 서울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친구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친구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이 나라를 스트레스와 속도만으로 가득 찬 곳으로 생각했지만 며칠 만에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친구들과 아침을 먹으며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리아, 이제 더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아. 여기 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말 속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친구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의 첫 일정은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전통적인 한국의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살짝 부끄러워했지만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마치 영화 속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죠. 리아, 이건 정말 멋진 경험이야. 유럽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옷은 본 적이 없어. 경복궁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자연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대적인 건축물이 자연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건물인데도 이렇게 웅장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다니. 한국은 진짜 독특한 나라야. 한복 체험을 마친 뒤 우리는 근처의 전통 찻집을 방문해 따뜻한 유자차와 약과를 맛봤습니다. 친구들은 차를 마시며 한국의 여유로운 문화를 몸소 체험했죠. 이곳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느리게 사색할 줄 아는 문화도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전통을 체험한 뒤에는 현대 한국의 상징적인 장소인 코엑스를 방문했습니다. 코엑스의 거대한 서점과 첨단 기술이 구현된 공간들은 그야말로 미래의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건 그냥 쇼핑몰이 아니야. 도시 속 또 다른 세계 같아. 특히 K-팝 팬들을 위해 꾸며진 K-팝 전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한국의 음악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코엑스의 K-팝 홍보 영상과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리아, 내가 다음에 다시 오면 꼭 K-팝 공연을 보고 싶어. 이런 열기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해.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한강 유람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한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동안 친구들은 이 나라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루카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난 처음에 한국이 너무 바쁘고 차가운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며칠 동안 경험해보니 이곳은 따뜻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친절하다는 걸 알게 됐어. 다른 친구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아,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런 멋진 문화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게 부럽다. 우리도 이번 여행 덕분에 많은 걸 느꼈어. 그들은 스위스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친구들이 짐을 챙기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아, 이번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스위스로 돌아가면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뿐일 거야. 그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빠르고 차가운 나라로만 보지 않았죠. 이제 그들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빠름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친구들이 떠난 뒤 저는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을 친구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짧은 며칠간의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받아들이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나라의 더 많은 매력을 경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특별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험하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면 평생 마음속에 남는 나라지.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아, 스위스에 도착했어. 하지만 여기선 자꾸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과 봤던 풍경이 생각나.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한국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강 야경을 보며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뒤의 공허함과 함께 그들과 나눴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들은 처음에 한국을 편견의 눈으로 봤지만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자신들의 시야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제게 큰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속도와 편리함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전통, 현대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있었죠. 이런 매력을 알게 된 친구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게 될 거란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로부터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루카스는 가족들과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에밀리는 자신이 한국에서 먹었던 떡볶이 레시피를 시도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리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족들과 나누고 있어. 여기서도 작은 한국을 만들고 싶어. 우리 동네에서 K-팝 춤을 배우는 클래스가 있다는데 친구랑 같이 들어볼까 해.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그들이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단지 짧은 기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움과 영감을 준 특별한 나라가 된 셈이었죠.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고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리아, 너도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긴 정말 특별한 곳이야. 그들의 말처럼 저는 이 나라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는 전통과 사람들의 따뜻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여행을 통해 친구들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어.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국은 한번 경험하면 쉽게 잊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특별한 매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게 만들죠. 친구들이 스위스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한국을 떠올리며 행복해하듯이 저도 한국에서의 삶을 더 깊이 즐기고 싶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또 다른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한 나라를 통해 서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선사할 거라 믿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평생 남을 거야. 다음에 또 만나자. 한국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